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96세인 제 아버지 매일 밤 10시면 주무셔서 아침 6시까지 단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십니다. 8시간을 통잠으로 주무시는 거죠? 믿기 어려우시죠? 사실 저도 1년 전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새벽 2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셨고 겨우 잠들어도 1시간마다 깨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그런데 딱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꾼 건 단 하나, 베개 및 수면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인 수면과 뇌 노화 메커니즘을 연구해온 이정우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수면 패턴을 분석해왔고 제 아버지의 사례는 그 연구 결과를 직접 적용한 생생한 증거죠. 놀랍게도 대부분의 수면 문제는 약이나 고가의 장비 없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4가지 수면 비결은 정말 간단합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시면 평생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다가 더 깊은 불면의 늪에 빠지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제 아버지를 완전히 바꾼 비법,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몇 시간이나 제대로 주무시나요? 누워있는 시간과 실제로 잠든 시간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댓글로 현재 수면 시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쏙 태우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시계를 보면 자정이 넘었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한 그 기분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96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잠만큼은 누구보다 예민하셨어요. 자정이 훌쩍 넘어도 잠이 안 오시고 억지로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 3시에 벌떡 깨서는 그 이후로 다시 못 주무시는 날이 반복됐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얼굴이 푸석푸석 하시고 낮에도 기운이 없으셔서 소파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수면 환경을 바꾸고 딱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눈을 뜨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니, 나 오늘 한 번도 안 깨고 잤는데 이게 몇 년 만이냐?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낮에도 훨씬 밝아지셨고 외출도 스스로 챙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옛날 친구분들하고도 다시 연락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수면제나 특별한 기계 없이도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그 해결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당장 수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8시간씩 누워 계시는데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그럴만합니다. 사실 눕는 시간과 실제로 잠든 시간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연구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침대에 8시간 누워 계셔도 실제로는 4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국내 뇌과학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 성인의 깊은 수면 비율이 매년 2%씩 감소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이가 들수록 침대에 누워 있어도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얕은 잠만 반복하다가 새벽에 깨는 거죠. 김혜순 71세님 사례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분은 매일 저녁 9시에 주무시려고 누우셔서 아침 6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무려 9시간을 침대에 계신 거죠. 그런데 수면 추적 기기로 확인해 보니 실제 수면 시간은 고작 3시간 40분이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뒤척이거나 얕은 잠만 반복하신 거예요. 본인은 잠을 잤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전혀 못 쉬신 겁니다.
요즘은 수면 추적 앱이나 간단한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본인이 실제로 몇 시간이나 깊게 주무시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푹 잤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수면 관리의 첫 번째 맹점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수면제 드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잠이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약에 의존하게 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의존 루틴이 될 수 있어요. 수면제는 분명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약을 먹으면 잠이 오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수면제를 복용한 후 수면의 질이 평균 24%나 하락했다고 해요. 약으로 잠들긴 하지만 얕은 잠만 반복되고 깊은 수면 단계로는 제대로 못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조성훈 69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5년 동안 매일 밤 수면제를 드셨어요. 안 먹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가 천연향기 수면법을 소개해드렸고 조금씩 약을 줄여나가셨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는데 오히려 그 이후가 더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잠들기 위해 약부터 찾고 계신가요?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점진적으로 감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대신 천연향기로 수면 환경을 바꾸는 방법을 같이 시도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문제를 짚어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후각이 점점 둔감해진다는 거 아시나요? 이게 생각보다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젊었을 때는 은은한 향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왔는데 나이가 들면 그 정도 향으로는 뇌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고대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후각 반응이 청년에 비해 평균 48%나 낮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수준인 거죠. 그래서 시중에 파는 약한 향의 제품들은 시니어분들한테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향을 너무 세게 쓰면 또 문제가 생겨요. 이정자 74세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베개에 잔뜩 뿌리셨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향이 너무 강해서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각성 증상이 온 겁니다. 결국 환기시키느라 한밤중에 창문을 열어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향의 강도와 양, 그리고 베개에서 얼마나 떨어진 위치에 두는지까지 다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강하면 역효과가 나거든요. 이게 정말 미묘한 균형이에요. 지금 여러분 베개 근처에 두신 향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무 약하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강해서 오히려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환경이라고 하면 그냥 조용하고 어두우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후각 자극이 청각이나 시각 자극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냄새는 뇌의 변연계라는 곳으로 바로 전달돼요. 이 변연계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동시에 수면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향기는 약을 먹지 않고도 뇌파를 안정시키고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경우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죠?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냥 약 먹는 게 낫지 않냐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비율과 위치로 향 주머니를 만들어 드렸더니 첫날부터 효과를 보신 거예요. 본인도 놀라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향의 종류만큼이나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같은 라벤더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섯 번째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나 걱정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수면 환경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똑같은 침대, 똑같은 베개,
똑같은 이불을 몇 년째 그대로 쓰시면서 왜 잠이 안 오는지만 고민하시는 거죠. 환경을 바꾸면 잠도 바뀐다는 걸 모르시는 겁니다. 수면제나 수면 영양제에 몇십만 원씩 쓰시면서 정작 베개 밑 환경은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침실 온도만 2도 낮췄는데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또 베개 높이를 조금만 조절했는데도 콧꼬리가 줄어들고 깊게 주무시게 된 분들도 계셨죠.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섯 번째 맹점은 바로 수면 시간에 대한 집착입니다. 8시간을 자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서 시계만 쳐다보면서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잠이 안 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나이가 들면 필요한 수면 시간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처럼 8시간씩 잘 필요가 없어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만 깊게 주무셔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시간보다는 질이 중요한 거죠. 4시간을 자더라도 그 시간 동안 깊게 주무시면 8시간 얕게 주무신 것보다 훨씬 개운하실 수 있어요. 일곱 번째로 말씀드릴 건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게 돼요. 이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녁 9시만 되면 졸린데 참고 11시까지 버티시는 분들 계세요. TV를 보거나 억지로 깨어 계시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그럼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몸이 원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억지로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오히려 수면 리듬만 망가져요.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맹점은 낮잠입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낮에 2시간씩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밤에 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 이상 주무시면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지금까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8가지 원인과 맹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가 직접 연구하고 사용해온 4가지 천연 수면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들만 제대로 활용하시면 약 없이도 충분히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천연 수면제는 바로 라벤더입니다. 라벤더가 수면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좋은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라벤더는 우리 뇌의 가바 수용체라는 걸 자극합니다. 이 가바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뇌파가 안정되고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수면제 없이도 뇌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향이 너무 진하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센셜 오일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냄새가 너무 강해서 머리만 아프고 잠은 더 안 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말린 라벤더를 사용하는 겁니다. 말린 라벤더를 카모마일과 1:1 비율로 섞어서 면포 주머니에 넣으세요. 이 주머니를 베개 옆에 살짝 떨어뜨려서 두시면 됩니다. 베개 밑에 바로 넣으시면 향이 너무 강할 수 있어요. 한 20cm 정도 떨어진 곳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라벤더 향을 맡으면 멀미가 나거나 두통이 생기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라벤더 양을 줄이시고 카모마일 비율을 높이세요. 아니면 다음에 소개해드릴 다른 천연 재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맡는 향이 다르거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쌀겨입니다. 쌀겨요?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쌀겨에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잠을 유도합니다. 쌀겨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볶아서 사용하셔야 해요. 생쌀겨를 그대로 쓰시면 습기가 차고 벌레가 생길 수 있거든요. 프라이팬에 쌀겨를 넣고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볶으세요.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살짝 노릇해지면 된 겁니다. 볶은 쌀겨 2스푼에서 3스푼 정도를 면포에 넣으세요. 여기에 라벤더를 조금 섞어도 좋아요. 쌀겨 3에 라벤더 1 정도 비율이 적당합니다. 이 주머니를 베개 밑에 넣어두시면 은은하게 향이 올라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다만 쌀겨는 습기에 약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새 것으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더 자주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냄새가 쉰내 나거나 변하면 바로 버리세요. 오래된 쌀겨는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솔잎입니다. 솔잎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음이온 성분이 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산속에 가면 공기가 맑고 숨쉬기 편한 느낌 있으시죠? 그게 바로 솔잎의 피톤치드 효과입니다. 솔잎은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완전히 말려야 해요.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바짝 말린 솔잎을 잘게 부숴서 면포에 넣으세요. 여기에 말린 쑥과 오렌지 껍질을 같이 넣으면 더 좋습니다. 비율은 솔잎 1, 쑥 1, 오렌지 껍질 0.5 정도가 적당해요. 오렌지 껍질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바짝 말려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주머니는 소량과 약간의 감귤 향이 섞여서 정말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집에 말린 솔잎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등산하실 때 조금 주워 오셔도 되고요. 시장에서 파는 데도 있어요. 한번 만들어 두시면 2주에서 3주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천연 수면제는 계피입니다. 계피라고 하면 보통 차로 드시거나 요리할 때 쓰시는 거 생각하시죠? 그런데 계피 향도 수면에 아주 좋아요. 계피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충분히 분비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게다가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새벽에 배고파서 깨는 것도 막아줍니다. 계피를 사용하실 때는 가루 형태보다는 통계피를 쓰시는 게 좋아요. 가루는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통계피를 2조각에서 3조각 정도 살짝 으깨서 면포에 넣으세요. 너무 곱게 부수면 가루가 날릴 수 있으니까 손으로 살짝 부러뜨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피에 오렌지 껍질을 같이 넣으면 향이 더 부드러워져요. 계피 특유의 알싸한 향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렌지 껍질 비율을 좀 높이시면 됩니다. 평소에 계피차를 좋아하신다면 이 방법이 정말 잘 맞으실 거예요. 이렇게 4가지 천연 수면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하나씩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떤 향이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지 확인하시는 거죠. 일주일 정도 써보시면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향 주머니는 2주에서 3주마다 새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향이 약해지거든요. 특히 습기가 많은 계절에는 더 자주 교체하셔야 해요.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실 때는 비율을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하고요. 베개 주변 환경만 바꿔도 정말 많은 게 달라집니다. 제 아버지가 그 증거고요.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신 변화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팁까지 간단히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잘못된 상식,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잠은 관리하는 거예요. 베개 및 환경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오늘 보셨을 겁니다. 수면제에 의존하면서 점점 더 깊은 불면의 늪에 빠지는 삶과 천연향기 하나로도 매일 밤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는 삶,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걸 제 아버지가 직접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96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8시간을 통잠으로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신기할 때가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새벽마다 뒤척이시던 분이셨는데 말이죠. 바뀐 건 정말 단순했어요. 베개 밑에 향 주머니 하나 넣은 것뿐이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드렸죠. 수면제에 의존하면 깊은 수면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약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낮에도 피곤하고 기력이 없어지죠. 기억력도 떨어지고 짜증도 더 많이 나게 돼요. 면역력까지 약해져서 자꾸 아프게 되고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깊게 주무시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습니다. 머리도 맑고 기분도 좋아지죠. 낮 동안 활동할 에너지가 넘쳐요. 자연스럽게 외출도 하고 싶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집니다. 뇌도 제대로 쉬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고 판단력도 선명해져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수면은 모든 건강의 기초라는 거예요. 잘 주무시면 다른 건강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조절이 잘 되고요. 소화도 잘 되고 관절 통증도 덜해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이겁니다. 베개 밑에 은은한 향 하나만 바꿔보세요. 말린 라벤더든 볶은 쌀겨든 통계피든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일단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면포 주머니에 넣어서 베개 옆에 두세요. 처음에는 양을 조금만 넣으시고 며칠 써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강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향이 너무 약하면 조금씩 늘리시고 너무 강하면 줄이시거나 베개에서 좀 더 멀리 두시면 돼요.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이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날부터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흘 정도 지나야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주일 정도 지속하시면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수면 일기를 쓰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간단하게라도 좋아요.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몇 시에 일어났는지, 중간에 몇 번 깼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메모하세요. 일주일 후에 비교해 보시면 변화가 확실히 보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 방해, 음식과 노년기 식사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밤에 잘못 드시는 음식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녁 몇 시 이후로는 뭘 먹지 말아야 하는지, 반대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저녁 식사 시간과 양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자기 전에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야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식습관만 조금 바꿔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베개 및 환경부터 바꿔보실 분 계신가요? 라벤더로 시작하실 건지, 쌀겨로 시작하실 건지, 아니면 계피로 시작하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향이 가장 끌리시나요? 여러분의 선택과 일주일 후 변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숙면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푹 주무시길 바랄게요.